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면은 개발자든 아니든 간에 이 돈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겁니다. 모두가 돈은 벌고 싶어 하지만은 근데 90% 이상의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돈을 벌지 모릅니다. 킥해야 아는 게 에센스 붙이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승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개발에 들어갑니다. 일단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요. 힘들게 만들고 나서 뭐 배포를 하든 앱스토어에 올리든 합니다. 그리고 고객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태우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도 되고요. 근데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는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IT 비즈니스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광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IT 비즈니스 잘 모르고 애드센스만으로도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IT 비즈니스의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은근히 말을 했었는데 이 IT가 들어간 비즈니스는 되게 좀 고약합니다. 귀찮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베베 구워서 들어가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는 과정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든 식당에 가든 옷을 사든 마찬가지죠.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습니다. 이게 끝이죠. 물론 단순한 물건 하나에도 단순한 이 펜 하나에도 수많은 가공 과정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는 내가 이 펜을 팔았어요. 그럼 끝입니다. 직관적이죠. 그런데 IT 세상에서는 이 법칙이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구글 검색할 때 돈을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카톡 메시지 보내는 데는 돈을 낸 적이 있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를 수 있지만은 IT 서비스는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비싼 개발자 인건비, 서버 비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IT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돈을 쓰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술자리에서는 안주 시키는 거에 거리낌 없지만은 월 1회 2만 원도 안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는 그렇게 돈을 쓰기 싫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우회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기술의 결정체인 운영체제. 하지만 우리는 윈도우를 컴퓨터 사면은 그냥 당연히 얹어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윈도우 사는데 쓰는 돈만큼 아까운 게 없죠. 근데 이게 다른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IT가 들어간 비즈니스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랑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IT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편의성이죠. 우린 IT를 통해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1초 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검색을 할 때마다 돈을 받았으면 지금처럼 할 수는 없었겠죠.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핸드폰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당 막 20원씩 이렇게 돈을 냈었죠. 카톡이 처음에 혁명이었던 거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돈을 내던 거를 인터넷만 되면은 공짜로 바꿔줬던 점이었죠. 이 점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사람을 모은다는 면에서는 구글이나 카톡이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거꾸로 성장을 위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검색 자체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대신 해당 검색 결과에 맞는 광고를 제공해 줌으로써 돈을 받는 거죠. 이때 구글은 우리 같은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검색 키워드에 맞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카카오톡도 광고를 최대한 미루긴 했지만은 그때는 카톡 상단 광고부터 해가지고 광고도 카톡의 중요한 매출 중 하나가 되었죠. 이런 IT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 편의를 제공한 이후에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인 IT 스타트업들이 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즐겨 쓰는 스타트업의 앱들은 과장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인 사업과 달라요.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 중 하나가 광고고 그게 뭐 월구독, 프리미엄, 유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머스는 그래도 좀 직관적이죠. 물건 하나를 사고 팔 때마다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니까요. 여기도 자세히 말하면 뭐 플랫폼 비즈니스부터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많지만은 일단 광고를 포함해서 멤버십, 구독, 프리미엄, 대유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IT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거는 프로젝트의 수익 모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IT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젝트는 전부 다 IT 기반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의 제품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만든 앱이든 수만 명이 만든 넷플릭스든 어쨌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라간 하나의 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거꾸로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넷플릭스에 월 10,000원, 20,000원 쓰는 것도 사람들이 아까워하는데 내가 만든 개인이 만든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과연 돈을 쓰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의 프로젝트는 좁더라도 확실한 기능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격가지로 광고를 노출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방식이 다른 방식 대비 허들이 제일 낮고 한 번만 광고가 연결이 되면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편하죠. 모바일 웹이든 모바일 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광고 하나하나 자체는 돈이 되게 안 되잖아요. 단가가 낮으면은 고객 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모으는 것만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람을 모으는 부분은 마케팅의 영역이죠. 이게 본인만의 SNS 채널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딱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갑자기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는 한글을 쓰잖아요. 한국어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은 우리나라로밖에 못합니다. 영어를 쓴다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 IT의 특징을 잘 못 살리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는 IT 비즈니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쟁도 빡세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좁은 나라에서도 100만 유튜버들은 꽤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IT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왜 광고를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가 제일 만만하고 제일 쉽긴 하지만은 다른 방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휴가 좀 직관적일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카페랑 커피 원두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이게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이끌어서 트래픽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다른 카페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너희 카페를 홍보해 줄 테니까 뭐 제휴비를 달라,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방식이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 포스팅을 올리고 돈을 버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1번 광고랑도 크게 또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용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는 면에선 동일하니까요. 아니 순아님 프로젝트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사람을 적게 모아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외주랑 멤버십이죠. 외주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이게 제 포트폴리오도 되는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른 외주를 의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프리랜서라면 모를까 회사 다니는 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써가지고 외주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회사와의 계약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정말 좁더라도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월 구독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넷플릭스에 월 2만원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만든 IT 프로젝트가 월 10,000원, 2만원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정말 배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해요. 더 말을 아끼겠습니다. 길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IT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간접적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번, IT 프로젝트도 이와 유사하다. 직접 돈을 받는 대신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면 돈을 버는 방법들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광고고 제휴 등이 있다. 3번, 사람을 적게 모아도 돈을 벌 방법은 있다. 4번, 결국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벌고 싶다면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가 상관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거나 기능이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솔직히 제 영상을 보고 바로 돈을 버는 건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은 게 맞죠? 쉬웠으면 너도 나도 다 돈을 벌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앞으로의 영상은 이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거나 혹은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영상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런 영상들은 다 무조건적으로 광고만 붙이려 하더라고요. 내가 남 광고는 절대 안 보면서 내 광고는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으니까 그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